오늘부터 배울 단원은 교과서 4단원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단원입니다. 품사는 국어 문법 단원인데요. 국어 문법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국어라는 과목은 문법 단원을 제외한 다른 단원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독서를 많이 쓰고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수업 적응에 무리가 없고 실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 문법 단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과 같이 국어 문법은 단계별 지식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년에 진학해서는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극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멍이 있으면 그 다음 수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수학에서 1차 방정식을 모르면 더 이상의 고차원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법 단원을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이 설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까지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원격 수업이라고 대충 들어서 문법 단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문법 시간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어떤 학년에서도 앞으로는 이 품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원을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의 경우 작년에 원격 수업으로만 문법 단원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 품사가 어려워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단원은 특히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볼 것이고요. 단원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단원평가 시험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배운 것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복습 테스트를 잘 기억을 한다면 단원평가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선생님 수업에 제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4단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생각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차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특정한 잣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분류의 개념을 보다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나라 국민을 갈라치기를 해본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몇 가지 부류로 가르기를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전 국민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는 50대 이하와 초가 되는 2가지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구간으로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백신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2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경제활동도 하는 인구인지 안 하는지 2가지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고 종교도 마찬가지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가를 수 있겠습니다. 기준의 조건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3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가를 수도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봤습니다. 분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림에 있는 2 네모 상자를 가르는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이 2 네모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팀즈 채팅창에 각자 생각하는 답을 써보기로 할까요? 자, 써보세요. 네, 팀즈 채팅창에 정답을 올린 학생들이 있네요. 자, 이 분류 기준은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별로 나눠놨죠. 그래서 분류 기준을 색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째 문제의 분류 기준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네모 상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답을 팀즈 채팅창에 써보도록 하세요.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자, 오른쪽 과일은 열대 과일이고요. 왼쪽 과일은 그렇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은 열대 과일인지 아닌지로 분류 기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번째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왼쪽에는 체리와 블루베리가 있고요. 오른쪽은 수박과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자, 분류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각자 채팅창에 답을 써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은 크기입니다. 왼쪽 과일은 아주 작은 과일이고요. 오른쪽 과일은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큰 과일들이죠. 크기가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팀즈 채팅창에 각자 답을 써보세요. 네 번째 분류 기준은 조금 어려웠죠? 왼쪽 우리가 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밭에서 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채소라고 하고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류 기준은 과일인지 아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해봤고요. 과일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이유는 분류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통해서 분류라는 개념을 확실히 익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류 중요한 단어이니까 잊지 마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4단원 품사의 종류와 특성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는 단어와 품사입니다. 단어와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단어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봅시다. 자, 영희는 정말 빠르다라는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만약에 영어였다면 여러분이 3개라고 했을 거예요. 자, 영어는 띄어쓰기 단위가 바로 단어를 가르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어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각자 채팅창에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개입니다. 영어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나눠서 3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어는 영어의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장에서 영희는 같은, 는과 같은 것은 띄어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영어처럼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것도 단어로 인정하지만 띄어쓸 수 없는 는과 같은 는, 은, 이가 이런 것들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점이 영어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단어의 개념을 완성해 볼까요? 괄호 2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고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은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단어란 분리하여 땡땡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그러한 말 뒤에 땡땡 쓸 수 있는 말, 이렇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많네요. 우리 국어에서 단어는 띄어 쓸 수 있는 말,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무조건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말 뒤에 붙여 쓸 수 있는 말도 단어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띄어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그러한 말 뒤에 붙여 쓸 수 있는 말 모두를 통틀어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는과 같은 말, 영이라는 명사 뒤에 붙여 쓰는 말, 는, 은, 이, 가, 을, 를 이런 말들도 우리는 다 단어로 취급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품사란 단어를 이 3가지에 따라 나눈 갈래입니다. 자, 이 정답을 쓰기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업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확실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분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으니까 이번에는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단어와 오른쪽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분류 기준이 형태가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높다는 높아서 높으니 이렇게 모양이 바뀌네요. 자, 귀엽다는 귀여우니 귀엽고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책상은 어느 문장에서도 책상인 것이죠.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분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정답을 써보세요. 왼쪽 단어의 경우 형태가 변했죠. 높다, 높으니, 높아서 이런 식으로 귀엽다, 귀여우니, 귀여워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단어는 책상은 어느 문장에 가도 책상이죠.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의 분류 기준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 기준은 형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찾아볼까요? 왼쪽 단어와 오른쪽 단어는 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힌트는 빨간색 문장이죠. A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고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단어는 A에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단어는 B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답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힌트를 주겠습니다. 자, 안경과 귀마개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안경은 눈에 쓰고 귀마개는 귀에 걸겠죠. 왜 그럴까요? 안경과 귀마개는 각각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안경과 귀마개는 각자 역할 또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단어들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정답을 써보세요. 문장에서의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자,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단어는 문장에서 A라는 가로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오른쪽 단어는 B의 가로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기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분류 기준은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자, 기능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을 찾아볼까요? 왼쪽 단어와 오른쪽 단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자, 가다, 잡다, 먹다, 보다, 흔들다 이것은 뜻 중에 움직임의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근데 오른쪽 단어는 예쁘다, 느리다, 좋다, 높다, 작다는 움직인다기보다는 상태나 성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어를 가르는 기준은 선생님 말에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두 글자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의미입니다. 왼쪽 단어는 움직임의 의미가 있고요. 오른쪽 단어들은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분류 기준은 의미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은 의미겠죠. 의미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품사 분류 기준 세 가지를 다 아셨나요? 다 같이 채팅창에 정답을 써보세요.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어떻게 나누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어의 분류 기준은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